선생님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음, 선택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역시 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이 계획이 잘 짜여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충분히 많지만 부족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일단은 1학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이미 지나갔고요. 여름방학 지나갔어요. 2학기 지나갔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 오늘 기준이 1월 4일이고요. 겨울방학은 선생님은 3월 31일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유는 다음 중간고사 한 달 전이 거의 3월 31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항상 이야기하죠. 다음 중간고사 한 달 전까지, 그다음에 다음 기말고사 한 달 전까지 이 계획들을 따로따로 공부를 세워서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역시나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고 겨울방학이 시작됐으니까 다음 중간고사 한 달 전 또는 3주 전까지 3주나 4주 전까지의 계획이 필요하겠지요. 이 기간들 공부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있는데요.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 중에 훨씬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겨울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겨울방학은 길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긴 겨울방학에 많은 내용을 끝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지금 이 1학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 시험 한 달 전까지. 시험이 끝나고 다음 시험 한 달 전까지.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면 끝나고 다음 시험 한 달 전까지. 이 계획들이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병행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국어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를 하나 들으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개념 강의는 EBS 윤혜정의 나비 효과였어요. 지금 선생님과 함께 듣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학생들은 1월 말이 되면 완강하게 됩니다. 90강 정도 되는데 선생님과 함께 완강하는 아이들이 존재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개념 강의뿐만 아니라 화작, 문학, 비문학, 그 화작에는 뭐가 있고 화법이랑 작문이 있고 문법이 있고, 문학에서는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나오잖아요. 비문학은 보통 4개의 지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중에 본인들이 어떤 게 약한지 어떤 게 강한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부분을 이제 채워 나가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작이 부족하면 화작은 이번 겨울에는 화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고, 내가 문학 중에 현대시, 현대소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현대시, 현대소설은 이때 채워야겠다라는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문학이 부족하면 비문학을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채워야 할 부분을 정리하고 공부해 나가야 된다고요. 영어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어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외우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영어 교과서 맨 뒤에 보면 A부터 Z까지 단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국가가 정해준 거예요. 야,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정리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1이랑 영어 2
교과서 받았지요. 이 영어 1, 영어 2에 있는 교과서 단어를 먼저 외우면 예습도 되고 자기 공부도 되겠죠. 이거 먼저. 이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은 복습 부분을 복습하게 되는 거고 빠뜨린 부분 외우면 되는 거고 영어 1, 영어 2 교과서에 있는 거는 예습하는 개념으로 먼저 이 단어를 외우라는 것 추천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지. 강의를 들어도 좋고 학원을 가도 좋고 개인적으로 공부해도 좋고 학교 보충 수업을 들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문제집을 풀어도 좋고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된다고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은 문과와 이과가 사라졌지만 뭐 개념은 비슷하니까요. 문과를 희망하면 다음 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또는 뭐 기말고사 범위까지 최소한 중간고사 범위까지 최대한 기말고사 범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예습보다는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개념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범위까지 또는 그 이상 학원을 이거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거나 뭐 인강을 듣거나 하겠죠. 보통 혼자 공부하기는 힘든 과목이니까 이 세 개 방법 중에서 본인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원, 과외, 인강을 선택해서 공부해야 돼요. 수학은 양을 많이 푸는 건 양치기는 성적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이 문과이긴 하지만 수능 때 1등급 96점 하나 틀렸다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했었다는 거. 꼭 이렇게 수학은 꼭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특히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은 직접 본인 손으로 해봐야 된다. 본인 손으로. 네. 왜 그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 증명해봐야 돼. 공식을 직접 손으로 증명 한 번이라도 해보면 실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탐구 같은 경우는 탐구는 너희가 탐구 하나 또는 탐구를 2개 선택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탐구 하나를 EBS나 뭐 사설 인강도 좋아요. 학원은 비추합니다. 선생님은 탐구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는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강의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면 알겠지만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가 나누어져 있는데 난이도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2 때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도 고3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고3 모의고사가 훨씬 어려워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접근하자고요. 고3 강의를 들어서 그 탐구를 채워 놓으면 다음 학기를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채우면서 복습하면서 학교 수업이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탐구는 방학 때, 선생님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탐구 하나씩 하라고 꼭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문과, 이과 상관없이 탐구 하나 선택해서 공부하라는 거. 그러면 이 겨울방학 내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각각 이 4가지 파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은 어떻게? 이렇게. 오늘 1월 4일입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찍는 밤 11시예요. 그러니까 1월 4일도 지났지. 그러니까 이렇게 1월 3일부터 언제까지? 4월 3일까지 한 달로 아니면 3월 31일 아니면 3월 27일 이건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죠. 설날에 공부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거 아니면 좀 쉬세요. 설날엔. 그러니까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계획으로. 그러니까 주별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뭐를 할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겠어? 이렇게
나는 국어는 예를 들면 나는 국어는 수능 특강 풀 거야. 수능 특강 풀기를 목표로 삼았으면 이 기간 동안 이 1월 4일부터 언제까지? 너희가 선택한 그 기간까지 선생님은 3월 31일 그 3월이 낀 마지막 주 4월 3일까지로 목표를 세울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그러면 그 4월 3일 동안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풀기 이렇게 했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겠지. 매 주별로 해도 좋고요. 또는 2주별로 또는 한 달. 선생님 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는 걸 좋아해요. 하면 주별로. 일별로 계획 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일별로 계획을 다 짜다 보면은 이날을 안 하면 다음날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별로 세우면 내가 내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짜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주별로. 선생님 주는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2주. 아니면 한 달. 최소 한 달 단위로는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어는 수능 특강 풀기. 만약에 수학은 이때까지는 뭐 어디까지 나가고 이때까지는 어디까지 나가고 이때까지는 어디까지 나가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영어는 단어 개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 단어 개수를 뭐 이 며칠까지는 단어 몇 개, 매일 몇 개, 아니면 매주 몇 개, 매달 몇 개 이렇게 단어를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문법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방법이 많겠죠.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탐구도 EBS 강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EBS라면 탐구라면 강의 수가 뭐 30개면 강의를 언제 듣겠다. 아니면 몇 주에 몇 개 듣겠다. 몇 개. 이런 식으로 이걸 정하라는 거지. 이 기간을 여러분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 옆에다가 주별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그 주에 내가 뭘 했는지도 알 수 있고 이 기간, 적어도 이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이 기간들을, 이 긴 공부 기간들.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이 이렇게 짧아요. 방학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지나면 수능입니다. 여러분 수능 보고 웃으면서 게임하세요. 수능 보고 울지 말고 재수할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 선생님이 영상을 10분 내외로 만들려고 했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이해했죠? 자기의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 긴 겨울방학 절대 날리면 안 된다. 계획을 세워라.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하나. 국어는 개념 강의를 듣거나 또는 수특 풀기 아니면 수능 완성 풀기. 뭐 책은 많아요. 근데 보통 EBS 책 푸세요. 다른 문제집 풀 필요 없고요. EBS 푸는 게 선생님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렴하고 좋습니다. 모의고사 모음집 괜찮은 것 같아요. 마더텅이라고 모의고사 문제집 모음 출판사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직접 모의고사를 뽑아서 풀어도 됩니다.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선생님이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만의 계획표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만의 계획표가 여러분만의 영어, 여러분만의 국어, 여러분만의 수학, 여러분만의 탐구의 계획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바탕으로 나 이번에 국어는 뭐 해야지, 영어는 뭐 해야지, 수학은 뭐 해야지, 탐구는 뭐 해야지 이 계획을 주별로 계획을 정하라고요. 그 기간은 3월 1일이 아니라 3월 말까지요. 그래야 공부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이해했죠? 마지막 잔소리. 선생님 마지막 잔소리. 선생님 친구들이 이제 막 취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원래 28살이 되었는데요. 선생님보다 취업을 먼저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먼저 한 친구.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한 친구. 그리고 선생님보다 취업이 늦은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28살인데 선생님보다 더 늦게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18살, 19살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선생님 나이 될 때까지는 노력해야 돼요. 이해했나요? 어떤 결국 취업은 끝이 아닙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있고 또 다른 일들이 있겠지요. 근데 일단은 취업. 지금 우리나라에선 취업을 목표로 모든 게 짜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취업을 목표로 여러분은 준비해야 될 텐데요. 최소한 10년 동안은 노력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10년 동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확률상 조금 더 후회할 확률이 높지요. 뭐 물론 뭐 갑자기 유튜버를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갑자기 로또가 되거나 뭐 처한 환경은 다 달라요. 집이 정말 잘 살아서 아버지의 사업을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거나 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많이 후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유의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절대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말자. 잔소리 마무리할게요. 네. 영상 보는 아이들한테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 여기까지 할게요.